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요즘 정말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네, 바로 클라우드 모니터링 분야의 절대 강자 데이터독입니다. 티커는 DDOG고요. 네. 데이터도 네. 2025년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게 뭐랄까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해서 저희도 자료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맞아요. 정말 인상적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그 숫자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런 성과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데이터독의 이번 실적 발표는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런가요? 어떤 점에서요? 현재 이 기술 산업의 거대한 변화, 특히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 AI 같은 이런 큰 파도 속에서 데이터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그 가치를 증강해내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실적 데이터부터 시작해서요. 그 배경이 되는 거시 환경,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PSTLE 분석이 있죠. 네, PSTL. 네, 그리고 또 이게 경쟁이 워낙 치열한 시장이니까 포터의 5가지 힘 모델로 본 산업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독이라는 기업 자체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는 스워트 분석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와, 정말 제대로네요. 네, 저희 목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데이터독이라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이 속한 시장 전체를 좀 더 명확하고 또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그 실직 숫자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 볼까요? 도대체 얼마나 잘 나왔길래 그런 반응이었던 거죠? 네, 핵심 수치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3분기 매출액이 8억 8,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8억 8,600만 달러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28%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와, 28% 엄청난 성장세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그렇죠. 시장의 기대치도 당연히 있었는데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게 한 8억 5,200만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걸 가뿐하게 넘어선 거죠. 아, 예상치를 꽤 큰 폭으로 상회했군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매출만 좋은 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non-GAAP EPS라고 부르는 거요. 네, EPS. 그게 0.55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것도 시장 예상치가 0.46달러 정도였는데 이걸 또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와, 이것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네요. 그렇죠.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이것도 한 20%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도 높은데 이익 성장률까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거네요. 막쓰기다. 외형 성장과 내실 다지기를 동시에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더 환호했던 것 같습니다. 하긴 그 정도 실적이면 시장 반응이 정말 즉각적이고 뜨거웠겠어요. 주가도 많이 올랐겠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요. 그 개장 전 거래, 프리마켓이라고 하죠. 네, 프리마켓. 거기서 주가가 무려 21%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요. 이야, 21%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런 폭발적인 반응에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매출이나 이익 성장도 중요했지만 또 하나, 이 회사의 탄탄한 현금 창출 능력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현금 흐름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3분기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운영현금 흐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2억 5,100만 달러에 달했고요. 오. 여기서 이제 설비 투자 같은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실제로 회사에 남는 돈,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FCF. 네, FCF. 이 FCF 역시 2억 1,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건실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장부상 이익이 아니라 실제 현금이 회사에 쌓이고 있다는 거니까 재무적으로 아주 안정적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실적 숫자들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이런 성장은 결국에는 고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기존 고객들이 돈을 더 많이 써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데이터독 같은 사스 기업들은 큰 규모의 기업 고객,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고 유지하느냐가 성장의 핵심일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땠습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지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연간 반복 매출, 우리가 ARR이라고 부르죠. Annual Recurring Revenue. 네, ARR. 이 ARR 기준으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대규모 고객, 그러니까 큰손 고객이죠. 네네. 이 고객 수가 3분기 말 기준으로 4,060개를 기록했습니다. 4,060개요? 와, 많네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16% 증가? 이것도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독의 플랫폼이 단순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IT 시스템이 훨씬 복잡하고 요구사항도 까다로운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에게도 충분히 통하고 있다, 매력적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긴 큰 기업일수록 시스템 복잡성도 높고 모니터링해야 할 것도 훨씬 많을 테니까 데이터독 같은 솔루션이 더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 도입하면 다른 솔루션으로 바꾸기도 쉽지 않고요. 락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지표들을 바탕으로 회사에서도 향후 전망을 밝게 보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4분기 실적 전망치뿐만 아니라 2025년 연간 전체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 가이던스까지 올렸군요. 네, 그만큼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 없이 정말 좋은 실적을 기록했네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놀라운 성장이 단순히 데이터독 제품이 뛰어나고 또 영업팀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유리하게 작용한 건 아닐까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패스틀 분석, 그걸로 한번 이 부분을 짚어주시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거시 환경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죠. 오히려 매우 크다고 봐야 합니다. 패스틀 분석 틀을 사용해서 하나씩 살펴보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데이터독에게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정치적, 폴리티컬 요인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 데이터 주권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잖아요. 아, 네. 유럽의 GDPR이나 캘리포니아 CCPA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런 규제들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예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또 보안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제를 지키려면 일단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독의 통합 모니터링 기능 그리고 보안 관련 솔루션들이 아주 필수적인 도구로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규제 준수를 위해서라도 데이터독 같은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규제 강화가 오히려 사업 기회가 되는군요. 네, 다음은 경제적, 이코노믹 요인인데요.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보통 경기가 불확실하고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IT 예산부터 깎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경제 불확실성이 오히려 클라우드 전환을 더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죠?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자체적으로 서버를 두고 관리하던 방식, 온프레미스 대신에 훨씬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거죠. 아하, 초기 투자 비용이나 관리 비용을 줄이려고요. 그렇죠. 그런데 클라우드로 옮겨가면 또 새로운 과제가 생깁니다. 클라우드 비용이 예상부터 많이 나오진 않는지, 성능은 제대로 나오는지 이걸 또 잘 관리해야 하거든요. 네네. 바로 여기서 데이터독이 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비용 최적화나 성능 관리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기 때문에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써야 하는 필수 솔루션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와, 이것도 재밌네요. 비용 절감을 위해 클라우드로 갔는데 그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또 데이터독이 필요하다. 네,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치적, 경제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변화나 기술적인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소셜 요인을 보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원격 근무가 굉장히 확산되었고 또 많은 서비스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디지털 전환이 엄청나게 가속화되었잖아요. 네, 그쵸. 이제는 온라인 없이는 생활이 안 될 정도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같은 온라인 서비스의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잠깐 서버가 다운돼도 불편하네 하고 말았지만 요즘은 서비스가 몇 분만 멈춰도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거나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금융 서비스나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정말 치명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빠르게 진단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독 같은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이 하는 역할입니다. 옵저버빌리티요? 단순히 모니터링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링이 주로 시스템의 상태를 보는 것, what에 가깝다면 옵저버빌리티는 그 상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why, 근본 원인까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내부를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하,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속까지 들여다봐서 진단하는 거군요. 의사로 치면 청진기뿐만 아니라 CT나 MRI까지 다 동원하는 느낌이네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로 인해 옵저버빌리티 플랫폼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 요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가장 큰 동력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번째 기술적 요인이 현재 데이터독 성장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두 가지 큰 흐름, 바로 인공지능 AI의 확산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보편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클라우드 네이티브요? 네, 우선 AI,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생성형 AI 같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기업들이 이걸 자사 서비스나 운영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잖아요. 네, 엄청나죠. 그런데 이 AI 모델이라는 게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예를 들면 컨테이너, 도커나 쿠버네티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 같은 것들이요. 이런 기술들이 IT 인프라를 훨씬 더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관리해야 할 구성 요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스템 전체의 복잡성을 엄청나게 높여버렸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큰 서버 몇 대만 관리하면 되는데 이제는 수백, 수천 개의 작은 컨테이너들을 관리해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복잡성 증가가 역설적이게도 고도화된 모니터링, 즉 데이터독 같은 옵저버빌리티 솔루션의 필요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그걸 제대로 들여다보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더 중요해진다. 네, 정확합니다. 마치 우리가 더 복잡한 기계를 다루려면 더 정교한 계측 장비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데이터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 어떤 점이죠? 바로 그 복잡성을 야기하는 주범 중 하나인 AI 기술을 역으로 그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사 플랫폼 곳곳에 AI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근본 원인 분석, 예측 기능 등을 심어 넣으면서 AI 옵저버빌리티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선도하고 있는 거죠. 와, 그러니까 AI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AI를 이용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데이터독이 쥐고 있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 역학관계네요. 그렇죠. 문제의 원인이자 동시에 해결책의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패스트 분석의 나머지 두 요인, 법률적 legal 그리고 환경적 environmental 요인도 간단하게만 짚어주시죠. 네. 다섯 번째 법률적 리걸 요인은 아까 정치적 요인에서 언급했던 GDPR, CCPA 같은 데이터 보호법 준수와도 연결되는데요. 이것 외에도 금융, 헬스케어 등 각 산업별로 지켜야 하는 다양한 규제들, 즉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독의 보안 모니터링 기능이나 감사 로그, 어딧 로그 추적 기능 등이 이런 규제 준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규제의 준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하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환경적 environmental 요인인데요. 최근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IT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드는 에너지 소비량이나 탄소 배출량 같은 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린 IT라고 하죠. 맞습니다. 데이터독의 플랫폼은 서버나 애플리케이션의 리소스 사용량을 아주 상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걸 잘 활용하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자원을 찾아내서 최적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간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중요해질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패스틀 분석을 통해 살펴보니 정말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법률, 환경, 거의 모든 측면에서 데이터 독에 유리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특히 그 기술 환경의 복잡성 증가가 오히려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된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시대의 흐름이 데이터 덕을 향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 환경이 좋다면 당연히 이 기회를 노리는 경쟁사들도 많을 텐데요. 이 클라우드 모니터링 및 옵저버빌리티 시장, 실제로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가요? 이번에는 그 유명한 마이클 포터의 5가지 힘 모델을 이용해서 경쟁 환경을 한번 분석해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포터의 5가지 힘 모델을 적용해서 데이터 독에 처한 경쟁 환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힘,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 강도, rivalry among existing competitors. 이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정말 치열해요. 아, 역시 그렇군요.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나요? 우선 다이나트레이스나 뉴렐릭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전통적인 APM, 즉 애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시장의 강자들이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빠르게 역량을 확장하면서 데이터 독과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상당하고 고객 기반도 탄탄한 회사들이죠. 네, 다이나트레이스, 뉴렐릭 들어본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경쟁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AWS, 마이크로소프트 어주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 같은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CSP들입니다. 아, AWS, 애저, GCP 얘네들이 직접 모니터링 툴도 만든다고요? 네,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모니터링 도구들, 예를 들어 AWS의 클라우드 워치, 애저 모니터, 구글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스위트, 곧 스택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기능 강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 경쟁력까지 내세우면서 데이터 독의 영역을 위협하고 있죠. 와,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데요. 플랫폼 자체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직접 모니터링까지 하겠다고 나서면 데이터 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엄청난 위협이죠. 자기들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니까 아무래도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데 유리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런 살벌한 경쟁 환경 속에서 데이터 독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고 또 이렇게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걸까요? 뭔가 특별한 무기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데이터 독의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자 핵심 경쟁력은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통합,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사용 편의성, ease of use입니다. 통합과 사용 편의성. 네, 많은 경쟁 도구들이 인프라 모니터링, APM, 로그 관리, 보안 모니터링 등등 특정 영역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다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각각의 기능들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거나 인터페이스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아, 기능은 많은데 뭔가 하나로 딱 묶이지 않는 느낌?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 독은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프라, 앱, 로그, 네트워크, 보안, 심지어 사용자 경험 모니터링, 리얼 유저 모니터링, RUM까지 IT 운영과 개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일관된 플랫폼,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안에서 아주 매끄럽게 제공합니다. 오, 정말 하나로 다 된다는 거네요? 네, 아까 의사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번엔 자동차로 비유해볼까요? 최신 자동차 운전석을 보면 속도계, 연료계, 엔진 온도계, 내비게이션, 오디오 정보까지 모든 게 하나의 디지털 계기판에 통합되어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깔끔하고 보기 편하죠. 만약 예전처럼 이 정보들을 다 별도의 아날로그 계기판이나 외장 기기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정신없겠어요. 운전 집중도도 떨어질 거고요. 데이터독 플랫폼이 바로 그런 통합 계기판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개발자나 운영자가 여러 도구를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니까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통합 플랫폼의 위력이 대단하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플랫폼이 지원하는 기술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1000개가 넘는 다양한 기술, 서비스, 프레임워크와의 공식 통합 인티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1000개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객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든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든 거의 대부분의 환경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데이터독을 적용하고 데이터를 쉽게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광범위한 통합 생태계가 데이터독의 또 다른 강력한 해자, 모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하지만 이 통합과 사용 편의성 그리고 광범위한 기술 지원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포터 모델의 두 번째 힘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규 진입자의 위협, Threat of New Entrance입니다. 이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왜 그런가요? 전 세계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네, 기술 장벽이 높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오픈소스 기술, 상용 소프트웨어들과의 통합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걸 다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기업의 핵심 시스템 운용 데이터를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한 검증을 받고 브랜드 신뢰도를 쌓는 데까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신생 기업이 갑자기 나타나서 시장을 흔들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하긴 믿을 수 없는 회사에 우리 회사 시스템 정보를 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군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힘은 공급자의 교섭력, 바게닝 파워 오브 서플라이어즈입니다. 데이터독의 주요 공급자는 역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AWS, Azure, GCP 같은 CSP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인프라를 쥐고 있으니 힘이 좀 있겠네요. 네,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데이터독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결국 이들 CSP의 인프라를 이용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독은 여기서 아주 영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특정 클라우드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나 기업 내부 시스템과 클라우드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아주 완벽하게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아, AWS든 Azure든 GCP든 상관없이 다 잘 돌아가게 만든다. 그렇죠. 오히려 고객들이 특정 CSP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필요에 맞게 최적의 클라우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공급자, 즉 특정 CSP의 힘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상쇄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고객의 선택권을 넓혀주면서 동시에 공급자의 힘을 약화시킨다. 네, 전략적으로 아주 잘 포지셔닝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힘, 반대로 고객들의 힘은 어떤가요? 구매자의 교섭력, bargaining power of buyers 말입니다. 솔루션들이 많으니까 고객들이 갑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나트레이스, 뉴렐렉 같은 경쟁 상용 솔루션도 있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픈소스 대안들도 있기 때문에 구매자, 즉 고객의 선택권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구매자의 교섭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골라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까 사회적 요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기업 환경에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과 성능이라는 건 단순히 있으면 좋은 것 수준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서비스 장애 한 번으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모니터링이나 옵저버빌리티 솔루션을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성능, 안정성, 확장성, 기술 지원 수준, 그리고 시장에서의 평판 등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가격 외적인 요소가 훨씬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이터독의 강력한 제품력, 앞서 말한 통합성이나 사용 편의성, 그리고 시장에서의 리더십과 좋은 평판 등이 구매자들의 가격 협상력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좀 비싸더라도 확실한 걸 쓰자,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싼 게 비지떡이 될 수 있는 분야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힘. 대체제의 위협,
threat of substitute products or services 은 어떤가요? 특히 요즘 보면 쓸만한 오픈소스 도구들도 꽤 많지 않습니까? 프로미티우스라든지 그라파나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 독의 강력한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프로미티우스, 그라파나, 그리고 최근에는 오픈 텔레메트리 같은 아주 훌륭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명 데이터 독의 강력한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이런 오픈소스 도구들은 각각 특정 기능에는 강점을 가지지만 데이터 독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미티우스는 주로 시계열 데이터, 매트릭스 수집에 강하고 그라파나는 시각화에 강하고 로그는 또 다른 도구, ELK 스택을 써야 하고 이런 식이죠. 아, 여러 개를 조합해서 써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오픈소스 도구들을 가져다가 직접 구축하고 서로 연동시키고 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상당한 기술적 전문성과 시간, 노력이 들어갑니다. 이걸 전담할 엔지니어도 필요하고요. 직접 다 해야 하는 부담이 있군요. 인건비나 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한 총 소유 비용, TCO를 따져보면 오히려 데이터독 같은 잘 만들어진 통합 상용 솔루션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초기 비용은 없지만 운영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네. 특히 기업 규모가 커지고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데이터독은 바로 이 사용 편의성과 통합 관리의 이점, 그리고 낮은 TCO를 강조하면서 오픈소스 대체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소스 생태계와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오픈 텔레메트리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픈소스가 위협이긴 하지만 데이터독만의 가치와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걸 잘 어필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포터의 5가지 힘 모델로 분석해본 결과 경쟁은 매우 치열하지만 신규 진입 장벽이 높고 공급자나 구매자의 힘은 어느 정도 상쇄 가능하며 대체제 위협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통합 플랫폼이라는 데이터독만의 강력한 경쟁 우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명쾌한 분석 감사합니다. 경쟁 환경 속에서 데이터독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다시 데이터독 내부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외부 환경과 경쟁 구도를 살펴봤으니 이제 데이터독이라는 회사 자체가 가진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또 어떤 위협에 대비해야 할지 그 유명한 스왑 분석을 통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데이터독의 강점, 스트렝스, 약점, 위크니스, 기회, 어퍼추니티, 위협, 트렛, 요인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스왑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점입니다. 이건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강점은 단일 통합 업저버빌리티 플랫폼 그 자체입니다. 네, 통합 플랫폼. 네, 인프라 모니터링, APM, 로그 관리, 보안 위협 탐지, 시큐리티 모니터링, 사용자 경험 모니터링, RUM, 네트워크 모니터링, 심지어 CI/CD 파이프라인 모니터링까지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보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죠. 개발팀, 운영팀, 보안팀이 다 같은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조종 내 흔히 존재하는 부서 간의 벽, 즉 사일로를 허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개발팀과 운영팀이 협력하는 데브옵스 문화, 나아가 개발, 보안, 운영이 함께하는 뎁스옵스 문화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독 같은 통합 플랫폼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선 필수적인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협업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줍니다. 협업의 촉매제 역할까지 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강점은 AI 기반의 지능형 기능입니다. 데이터독은 단순히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깊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개의 매트릭 속에서 자동으로 이상 징후를 탐지해 준다거나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찾아준다거나 심지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소스 부족이나 성능 저하를 예측해주는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와, 정말 똑똑한데요. 사람이 일일이 분석하기 어려운 것들을 AI가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고부가 가치 기능을 통해 단순한 모니터링 툴을 넘어서 IT 운영의 지능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 데이터독의 기술 리더십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확실히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느낌이 드네요. 또 다른 강점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자면 견고한 고객 기반과 높은 유지율입니다. 아까 실적 이야기할 때 AIR 10만 달러 이상 고객 수가 4,000개가 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탄탄한 대기업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강점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고객들이 한번 데이터독을 쓰기 시작하면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고객 유지율이 높다는 거군요. 네, 데이터독의 총 매출 유지율, Gross Revenue Retention, GRR은 꾸준히 9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 고객들이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영, Net Revenue Retention, NRR은 11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그 가치를 확실히 느끼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든다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90% 중반대 GRR에 110% 이상의 NRR이라 정말 대단한데요. 고객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강점은 정말 확실하군요. 통합 플랫폼, AI 기술력, 그리고 끈끈한 고객 기반. 자, 그럼 이제 좀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약점, 위크니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완벽한 회사는 없으니까요. 데이터독이 가진 약점은 무엇일까요? 네, 물론 약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자주 지적되는 부분은 역시 수익성 문제, 특히 갭 기준 수익성입니다. 아, 아까 실적 얘기할 때 나왔던 넌기앱, 이익 말고 갭 기준으로는 아직 적자라는 거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정 주당순이익, 넌갭 EPS 같은 비일반 회계 기준 지표로는 이미 꽤 괜찮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넌갭 수치는 실제 현금 지출이 아닌 회계상의 비용, 특히 주식 기준 보상,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SBC 같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계산한 거거든요. 주식 기준 보상 SBC요?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이나 주식을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인데 이게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데이터독은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기술 기업이다 보니 이 SBC 비용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회계 원칙에 따른 일반 회계 기준 기획프로 손익계산서를 보면 아직 영업 손실, 오퍼레이팅 로스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 넌갭으로는 흑자인데 갭으로는 적자다.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게 성장주, 특히 기술주들 사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투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외형을 키우는 단계에서는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갭 기준으로도 안정적인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진정한 수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게 데이터독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네, 갭 기준 흑자 전환 시점이 언제쯤 될지가 관건이겠군요. 또 다른 약점은 없을까요? 또 다른 약점으로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독 주가는 그 뛰어난 성장성과 미래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해서 기업의 현재 실적이나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PSR, 주가 매출 비율이나 EV/SLG 같은 지표들을 보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아, 주가가 좀 비싸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물론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높은 평가를 받는 거겠지만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향후에 만약 데이터독의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경우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높은 밸류에이션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독의 성장 스토리가 계속 유효한지 그리고 그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한 성과를 꾸준히 보여주는지를 계속해서 면밀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 감사합니다. 개입 수익성 문제와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꼭 기억해야 할 약점이네요. 자, 그럼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시 넘어가서 데이터 도객 앞에 놓인 기회, opportunities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클라우드와 AI 시장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겠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데이터 독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 요인은 역시 클라우드 시장 자체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아직도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나요? 그럼요.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률은 아직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하나의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AWS, Azure, GCP 등 여러 클라우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나 기존의 자체 데이터 센터, 언프리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시스템이 이렇게 점점 더 분산되고 복잡해질수록 이 전체 환경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최적화하려는 니즈, 즉 옵저버빌리티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는 한 그 그림자처럼 옵저버빌리티 시장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데이터 독에게는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거대한 기회입니다. 클라우드 시장 성장이라는 파도를 제대로 타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엄청난 기회는 바로 AI 기술의 발전과 확산입니다. 아까 기술적 요인에서 AI가 시스템 복잡성을 높여서 옵저버빌리티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동시에 이 AI 기술 자체가 데이터 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AI 모델들, 특히 생성형 AI 모델 같은 것들의 성능은 잘 나오고 있는지, 운영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혹시 편향된 결과를 내놓지는 않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AI를 위한 모니터링, AI for AI 같은 건가요? 네, 뭐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AI 옵저버빌리티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영역에서 데이터 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또한 기존의 옵저버빌리티 데이터에 AI를 접목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종류의 분석이나 자동화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AI는 데이터 독에게 위협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되는 셈이죠. AI 옵저버빌리티, 정말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군요.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보안 시장으로의 성공적인 확장을 꼽고 싶습니다. 최근 몇 년간 데이터 독은 기존의 옵저버빌리티 플랫폼 위에 클라우드 보안 관련 기능들을 계속해서 추가하고 통합해왔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거죠. 단순히 시스템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보안까지.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통적으로 옵저버빌리티 데이터, 성능, 로그 등과 보안 데이터, 위협, 침해 등은 서로 다른 팀에서 다른 도구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독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버의 CPU 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했는데 옵저버빌리티 데이터, 동시에 그 서버에서 악성 코드 활동이 탐지되었다. 보안 데이터면 이 둘을 연관지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겠죠. 와, 옵저버빌리티랑 보안을 합치면 시너지가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이 옵저버빌리티와 보안의 융합 트렌드 속에서 데이터 독이 보안 시장에서도 강력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이건 또 다른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성장, AI 옵저버빌리티, 그리고 보안 시장 확장까지. 기회 요인들도 정말 강력하군요. 자, 그럼 이제 수학 분석의 마지막 퍼즐 조각, 데이터 독이 경계해야 할 위협 트레츠, 요인들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경쟁 분석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크고 지속적인 위협은 역시 끊임없이 심화되는 시장 경쟁입니다.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CSP들과 기존 AP형 강자들이요. 네, 특히 AWS, 아주어, GCP 같은 거대 CSP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체 모니터링 도구의 기능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고요. 심지어 자기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에 모니터링 기능을 끼워 팔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 경쟁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데이터독 입장에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위협이죠. 플랫폼 제공자가 직접 경쟁자로 나서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다이나트레이스, 뉴렐릭 같은 기존의 강력한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들도 역시 통합 플랫폼 전력을 강화하고 AI 기능을 도입하는 등 혁신을 거듭하면서 데이터독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플렁크나 일라스틱 같은 로그 분석 전문 기업들도 옵저버빌리티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고 경쟁 구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언제든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데이터독에게는 지속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정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환경이네요. 또 다른 위협 요인은 없을까요? 또 다른 주요 위협으로는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을 들 수 있습니다. 아까 경제적 요인이 데이터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만약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지거나 그 골이 깊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기업들이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면요. 네, 그런 상황이 오면 아무리 데이터독이 필수 솔루션으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IT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거나 신규 프로젝트 투자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독의 신규 고객 확보 속도가 둔화되거나 기존 고객들이 추가적인 기능 구매나 사용량 확대를 꺼리게 될 수 있죠. 이는 결국 데이터독의 성장률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라도 거시 경제라는 큰 파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독 경영진도 이런 거시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용 효율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독의 수업 분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정리해보면 강력한 통합 플랫폼과 기술 리더십이라는 강점, 그리고 클라우드와 AI 시장 성장이라는 거대한 기회가 있지만 동시에 치열한 경쟁과 거시경제 불확실성이라는 위협, 그리고 갭 수익성 및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약점도 공존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오늘 저희가 데이터독의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외부 환경 패스틀, 경쟁 구도 포터스 5 폴시스, 그리고 내부 역량 스워트까지 정말 깊고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했을 때 우리가 데이터독이라는 기업을 바라볼 때 가장 주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 포인트 혹은 최종 결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데이터독의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숫자가 좋았다, 이런 표면적인 사실 그 이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거대한 변화의 흐름, 즉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AI 혁명이라는 이 두 개의 큰 파도 속에서 데이터독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그 중심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앞으로 그 가치를 어떻게 더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증거를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의 가치 증명. 네, 저희가 패스틀 분석을 통해 살펴봤듯이 전반적인 거시 환경은 기술 발전, 규제 강화, 사회적 요구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데이터독에게 유리한 순풍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포터의 5가지 힘 모델로 본 산업구조 분석 결과 비록 경쟁은 정말 살벌할 정도로 치열하지만 높은 진입장벽과 통합 플랫폼이라는 누구도 쉽게 따라하기 힘든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상당히 유리한 경쟁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그렇죠. 내부 역량을 분석한 스워트에서도 그 플랫폼의 힘과 AI 기반의 혁신 능력이 특히 강점으로 돋보였고요.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약점과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죠.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혁신을 이어나가야 하고 거시 경제의 변동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GAAP 기준의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이겨내야 하겠죠. 네, 과제들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저는 데이터독의 핵심 경쟁 우위, 즉 그 강력한 통합 옵저버빌리티 플랫폼과 AI를 활용한 지속적인 혁신 능력, 그리고 한번 사용하면 좀처럼 떠나기 어려운 그 끈끈한 고객 기반이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충분히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핵심 강점이 약점과 위협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다. 네, 특히 제가 아까 강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IT 인프라의 복잡성을 심화시키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AI 기술인데 역설적이게도 그 복잡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열쇠 또한 AI 기반의 고도화된 옵저버빌리티라는 점. 이 점을 데이터독이 정확히 간파하고 AI 옵저버빌리티라는 분야를 선도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 정말 흥미로웠어요. 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기술이 더 빠르게 발전할수록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독 같은 플랫폼의 가치는 오히려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데이터독은 기술 발전의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분기별 실적의 작은 등락 혹은 일부 재무지표상의 약점에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이 클라우드와 AI라는 거대한 기술 패러다임의 단화 속에서 데이터독이 만들어갈 수 있는 장기적인 가치와 그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최종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데이터독의 3분기 실적과 그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데이터독이라는 기업과 이 시장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요. 오늘 저희의 이 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복잡성이었잖아요. AI를 포함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IT 시스템은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래에 데이터독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 업저버빌리티 플랫폼은 단순히 IT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적인 도구를 넘어서서 기업의 핵심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더 중요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어쩌면 미래에는 이런 플랫폼이 단순히 최고 기술 책임자, CTO나 최고 정보 책임자, CIO의 책상 위에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 경영자, CEO를 비롯한 모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디지털 조종석, 디지털 칵핏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의 디지털 엔진이 지금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핵심 계기판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의 논의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